네, 현재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며 다우 지수 14,000포인트 다시 넘나들고 있는데요.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동향은 잠시 후에 체크하도록 하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마켓 트렌드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역시 북한 관련한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고 체크 포인트는 무엇이며 또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상대적으로 비켜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과거 사례를 좀 되짚어 보도록 하죠. 비슷한 이슈들은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뭐 회복력을 시간을 좀 두고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정리를 좀 해볼까요? 과거 사례에 비추었을 때 어느 정도 영향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번이 3차 핵실험 아니겠습니까? 1차가 2006년 10월에 있었고요. 2차가 2009년 5월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3거래일 후에는 1% 정도의 강세를 1차 핵실험 때는 보였고요. 10거래일은 3%, 30거래일은 6%의 급등이 나타내면서 영향 자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2차 핵실험 때는 초반에 10거래일까지는 소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답보 상태를 보였지만 30거래일 한 달 이상 지난 이후에는 2%의 강세로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일시적인 충격이 있었지만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이 있었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은 굉장히 미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핵심은 과거 사례를 그대로 답습할 것인가 네. 아니면 이번에 좀 새롭게 봐야 되는가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판단하고 있는데요.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같은 점이라면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 또 하나, 이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이벤트보다는 미국 이벤트에 항상 초점을 맞춰서 미국과 무언가 대화를 하려는 의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는 점. 네. 뭐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 이제 국제사회의 교섭력을 강화시키는데 이런 핵을 자꾸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과거와 같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도 개별 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능하게 현재 지금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점. 그리고 지진파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아직 뭐 확신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우라늄 농축이 아니라 플루토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플루토늄과 우라늄의 차이가 뭐냐면 굉장히 소형 경량화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소형 경량화가 가능해진 이런 핵폭탄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쉽게 실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지금 북한의 기술력은 당장 미국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것도 핵을 탑재한 그런 어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 2차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1차, 2차 때는 우리 핵 능력이 있다를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핵 공격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국제사회가 얼마만큼 북한을 압박할 것인지 북한은 이에 대응해서 제2차, 3차 추가적인 핵실험을 할 것인지 또 관련된 기술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장의 압박이라든지 뭐 국제사회의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관측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전에 이런 사태들이 징후가 있는지 또 징후가 나왔는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사후 움직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뭐 며칠 이내에 금방 충격을 받았던 것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이 북한의 이 실험 자체가 실질적인 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도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후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부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 가능한 종목군 뭐 있다면 어느 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뭐 정책 관련주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뭐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전에 이제 국민의 정부, 뭐 김대중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정권 초기에는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크게 강세를 보여왔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만약에 커진다면 결국 이런 정책 관련주들로 시장의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지금 시장 체력이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종목으로 이제 매기가 분산되기보다는 이런 정책 관련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미래창조과학부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미래창조과학부
과학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여러 부서에서 기능들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ICT의 중심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시면 뭐 재정경제부라든지 네. 뭐 그 여러 가지 부서에서 갖가지 기능들을 모두 통합하고 있어서 굉장히 메머드 부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서가 결국 해야 될 일은 ICT 융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ICT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 컨버전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자 도시, 그러니까 유 도시라고 하죠. UCT라고 해서 이런 어떤 유비쿼터스가 좀 가능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시라든지 그래서 건설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국영제로 불렀던 이런 산업들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낳을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것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IT 쪽에서 이것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되면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이제 스마트 TV나 태블릿, 그다음에 이제 이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각가지 산업들이 융합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스마트 TV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기기가 일종의 플랫폼이 되어서 다른 기기와의 연동이라든지 통신망과의 연동이라든지 또 자동차 같은 타 산업과의 연동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가장 강력한 여러 가지 이제 동력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책 수혜주 그 가운데서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에 주목해서 스마트 컨버전스 관련해 주목할 만한 종목들을 좀 골라보는 것이 그렇다면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출렁거리는 시장에서 가장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구체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좀 하드웨어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스마트 기기를 직접 만들어내고 있는 삼성전자나 LG전자 네네. 당연히 이제 관련주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타산업까지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 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현대차와 같은 이런 스마트카 관련된 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좀 더 나아간다면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플랫폼 위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러 번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통신주의 논의의 핵심은 배당주냐 경기방어주냐 이것이 아니라 네. 성장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미 성장주로 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99년과 같은 빅랠리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제 과거의 절반 정도의 영광을 찾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플랫폼 쪽에서는 SK텔레콤이라든지 KT, 스카이라이프 같은 종목군들은 여전히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쪽이라든지 플랫폼 쪽에서는 추가 고용이나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추가 고용이나 성장의 동력은 서비스, 소프트웨어, 콘텐츠 쪽에서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이것을 반영하는 종목이 뭐 CJENM의 급등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콘텐츠 쪽에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종목군들은 NHN이라든지 NC소프트와 같은 콘텐츠, 또 CJENM과 같은 복합 콘텐츠, 이쪽에서는 이제 콘텐츠 퍼블리싱까지 가능한 그런 쪽이기 때문에 네.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것은 최근에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SDN이라는 것,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장비로 이루어졌던 네트워크가 소프트웨어로 대체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국내 핵심 종목으로서는 최근에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게 유비쿼스 같은 종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MD스테크나 유비벨록스처럼 스마트카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키트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에 출렁임이 있다면 이대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연초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것들로 담아볼 만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켓 트렌드 오늘 김종현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